자, 넓이를 한번 해봅시다.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정적분이라는 건 결국 정적분은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적분을 하게 되면 축과 둘러싸임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요, 곡선이 아래쪽에 있을 때 이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넓이를 구하라는 건 얘를 양의 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위로 올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분한 결과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fx의 절대값을 쳐놓고 적분을 쳐주면 뭐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fx, 아래에 있는 gx가 이렇게 있을 때 둘러싸인 분의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는 형태로 적분을 쳐주면 돼요. 적분이라는 게 이 함수값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함수값 fx에서 gx를 뺀 함수값에다가 얇은 가로 길이인 dx를 곱해서 미세 면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해가서 면적을 구해가는 거기 때문에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서 정적분을 쳐주게 되면 원하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1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두 개의 근을 구해주면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넓이는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dx를 해주게 되면 이 결과는 당연히 음수로 나오겠죠.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적분치고 부호만 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번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3차 함수가 나온다고 미분을 써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얘가 있고 0이 되는 x값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얘가 있고 제로가 되면 x로 묶어 나오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써주면 되니까,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두 개를 더해줘야 둘러싸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위쪽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를 dx에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고, 인테그랄의 1부터 3까지는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를 dx에서 결과를 구하되 아래쪽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 안의 함수를 바꿔도 되고요, 정적분의 결과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2번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3부터 6까지는 아래쪽에 있고 6부터 여기가 5죠. 교점은 5니까 얘가 있고 0 되는 값이 1하고 5니까요. 5부터 6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도 인테그랄에 3부터 5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해서 dx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인테그랄에 몇부터죠? 그렇지, 5부터 6까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하고 dx를 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게 정적분에서 나오는 공식들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할 때 뭐 당연히 인테그랄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런 면적을 구할 때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6분의 절대값 a는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군의 차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3승을 하면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적분법을 실제 적분한 다음 위아래 끝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있고 1차 직선이 지나가서 만들어지는 면적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번엔 얘가 1차이기 때문에 2차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2차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포물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A에서 A'을 빼줍니다. A에서 A'을 빼줘서 최고차의 개수를 바꿔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을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공식은 다 똑같은데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두 개를 빼서 결과를 구하는지 아닌지 차이가 될 건데요. 이거 문제 풀 때는 선생님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몇 차지 지금? 2차죠? 1차죠?
2차와 1차로 둘러싸였으니까 공식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근을 구해줘야 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를 써주고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풀면 x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넓이를 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도 되고, 지금 요 이차 함수 있죠. 요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 fx로 잡아준 다음에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fx를 이렇게 생각해서 면적을 구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공식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에서 2를 뺐으니까 3의 3승 갖다 이렇게 올려주면 바로 끝나겠죠. 정적분이라는 게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연산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연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외워서 써먹어야 됩니다. 지금 3차와 1차죠. 3차와 1차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을 거고 y는 x가 지나갈 거고, 그럼 교점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 이꼴 x라고 써주면 옆으로 이항하면 첫 번째 x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 x는 1이 될 거고, 세 번째 x는 두 번째 x는 1이 될 거고, 세 번째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면적을 더해줘야 될 텐데, 이쪽 부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를 잡아주게 되면 곡선이 위에 있습니다.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에서 누굴 빼면 됩니까? 아래에 있는 직선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dx를 써주면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에 1부터 2까지를 쓰게 되면 이번엔 직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면 됩니다.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를 해서 dx를 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죠. 각각 따로따로 적분을 쳐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 x로 놨을 때 결국 방정식 풀면 옆으로 이항을 해줘야 되잖아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쓰고, 요거를 fx라는 함수로 잡아주세요. 그럼 이 fx를 x축을 갖다 놓고 이 fx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가 0이고 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두 개를 더해준다고 생각해주면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요거 두 개 연산하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산하면 마이너스 붙인 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방정식을 풀려면 둘을 이꼴 놓고 한쪽으로 이항을 하잖아. 이항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둔 다음에 그 하나의 함수와 축과 둘러싸인 물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스킬이니까 알고 있으면 편한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으면 위아래 면적이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적분 2번 치지 말고 곱하기 2번. 적분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마찬가지죠. 둘러싸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써주고,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는 이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 함수를 fx로 주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잡은 다음에 얘가 이꼴 0 되는 근을 구해주게 되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1, 한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2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라. 그럼 x축, 이게 x축으로 둘러싸임의 넓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임의 넓이를 구하라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공식 s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갖다 쓰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의 3승 갖다 올려주면 됩니다. 계산 진짜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을 이꼴 놓죠.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써주고, 옆으로 넘기면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근을 구해볼까요? 1로 조립제법 치면 되죠. 1, 3, 0, 마이너스 4, 1, 1, 4, 4, 4, 4, 0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근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함수는 근 하나가 마이너스의 중근이 나오고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의 중근이고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 또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결과를 구해주면 되는데,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요 함수로 문제 풀면 된다니까요. 이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이너스 10부터 1까지 갖다 써주고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dx에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둘러싸임의 면적이고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면 되죠. 지금 정적분은 다 맡겨보고 있는데 접근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꼭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y는 x의 3승 플러스 2와 1,3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였대요. 그럼 이 식을 일단 미분 치면 3x의 제곱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 기울기 m이 3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y는 3 갖다 놓고 x-1 플러스 3을 쓰면 되니까 여기는 3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x의 3승 플러스 2하고 3x로 둘러싸임의 넓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옆으로 넘긴 함수를 fx라고 두고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둔 다음에 얘가 있고 0 되는 값을 구해서, 그러면 당연히 1의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1에 접했다고 했죠. 0, 마이너스 3, 2 갖다 쓰고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갖다 쓰고 조리체프 한번 더 쳐도 되고 방정식 풀어도 되죠. 뭐 금방 칠 수 있으니까 쳐주면 근이 x는 하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근이 나오고 하나는 1의 중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1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를 뚫고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1의 중근이 되는,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하라 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아까 했던 fx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dx에서 결과를 구해주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3차와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접선? 다른 데는 쓰시면 안 되고 3차와 접선으로 둘러싸임의 넓이를 구할 때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면적 s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적 구할 때 12분의 최고차계수 1이죠. 1 갖다 놓고 2개 빼주면 3이니까 3의 4승 이렇게 올려주면 바로 면적 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공식이니까 외워놓으시고, 첫 번째 공식 아까 얘기해드렸고 두 번째는 12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을 많이 외우면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공식을 많이 외워서 활용하는 게 좋겠죠. 6번 문제 보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간단한 그래프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y는 1이니까요. y는 1이라는 직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보면 2차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꺾고 올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꺾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꺾고 올라왔을 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꼴 1 써주면 이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 값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지금 이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 보다시피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 면적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오른쪽 면적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면적을 구해주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보면 이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요, 1 왼쪽하고 1 오른쪽에 이 곡선의 함수가 달라요. 위에 있는 직선은 항상 누굽니까? 얘가 y는 1이니까 y는 1이 항상 위에 있는데 여기는 곡선이 지금 이 곡선이라 꺾고 올린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y는 절대값 치고 꺾고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이 됐어야 되고, 이 함수는 원래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y는 1이라는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1에서 누굴 빼면 됩니까?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빼서 dx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에 1부터 루트 2까지를 쓰게 되면 그때는 여전히 1이 위에 있죠. 1에서 이 함수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서 dx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결과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된다? 그렇죠. 2배 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곡선을 구할 때 둘러싸여 있는 곡선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다 전체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분을 치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는 형태로 정적분을 쳐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도형의 두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S1과 S2가 서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치게 되면, 보세요. 위의 면적이 S1이고 아래 면적이 S1인데 정적분을 친다라는 건 아래를 마이너스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위쪽은 그냥 s1인데 아래쪽은 마이너스 s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거면 2s1이 되겠지만 정적분을 치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서 둘은 연산이 돼서 결국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S1, S1 서로 면적이 서로 같다면 지금처럼 적분을 쳤을 때 결과는 얼마가 되는 게 맞겠다? 0이 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아래 면적이 같으면 요 간격이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 면적이 서로 같으면 요 간격은 등간격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중점이 반드시 C가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보세요. 3차 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얘기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되죠. 인테그랄에 만나는 교점이 0, 1, k인데 k가 제일 멀리 있는 거니까 0에서 k까지 갖다 쓰고 x에 x-1에 x-k를 썼을 때 dx를 해주면 위아래 면적이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가 0이고요. 가운데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얘가 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등간격이면 k가 얼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k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k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렸던 공식을 활용하면 확실히 좀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편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써먹으시고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0을 지나가고 4를 지나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둘러싸인 도형은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면적 S를 구하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하면 되니까 4의 3승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값을 계산하면 지워주면 되니까요. 이 값을 계산했을 때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잠깐만요. 2니까 3분의 여기가 12, 32가 되는 거죠. 근데 y는 ax란 직선이 지나갑니다. ax가 2등분 될 때 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지나간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의해서 면적이 2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하고 ax를 이퀄을 놔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는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요 근 하나가 0이니까 요 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이면 넓이가 될 테니까 공식을 써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이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a의 전체의 3승을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2등분 했다라는 건 전체 면적이 얼마니까? 3분의 32니까 2등분한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4-a의 3승은 6을 옆으로 곱하면 여기가 3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를 구하면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4-a는 3제곱근 32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3제곱근 32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죠? 물론 32가 8 곱하기 4니까 8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서 2를 하나 끄집어내줘도 되고. 자, 지금 보면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라고 했습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됐을 때 그럼 결국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a 플러스 b라고, 이게 두 도형의 면적이 합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뭘 가질 수 있죠? 최소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산술기하 때문에 그러니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고 여기가 0이고 a가 이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건데요. 이 면적을 a라고 놓고 이 면적을 b라고 놨을 때요. 이게 a랑 b랑 서로 같은 경우가 결국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넓이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책에 있는 풀이처럼 우리 해설을 갖다가 그 미분까지 넘어가서 결과를 구해줘야 돼요.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면 갖고 오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함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수2에서 역함수와 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역함수와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든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역함수와 좌표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두 가지 형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알겠지만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대칭이라 y는 x란 직선이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교점에 대해서 역함수는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 면적의 2배가 되는 거겠죠. 이 면적에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a라고 놓게 되면 이 면적도 a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원래 함수와 y는 x에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배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fx는 또 똑같죠. fx는 x라고 놓고 옆으로 넘겨서 gx라는 함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gx를 fx-x를 써주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배를 하면 항상 이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방법은 이제 도형을 이용해 갖고 오려 붙이기 형태로 문제를 푼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인테그랄의 세 번째 공식이 되겠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정적분이죠. 인테그랄의 f 알파부터 알파를 대입한 함수값 f 베타까지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 f 인버스 x dx 역함수가 들어간 정적분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얘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위에 2개 곱하세요. 요거 2개 곱하면 베타 곱하기 f 베타가 될 거고 아래 2개 곱하세요. 알파 곱하기 f 알파를 해주는데 지금 부를 잘못 썼네요. 해주고 요거 해주고 여기는 빼주면 됩니다. 여기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베타 f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를 연산해주면 돼요. 이게 역함수를 포함한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수투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든지 아니면 역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fx는 x로 놓고 x를 옆으로 이항을 해서 그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 곱하기 2배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역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이런 함수, 요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말은 되게 복잡한데 보세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 x입니다. 근데 0을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이 f0이란 얘기고요. 1을 대입하면 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f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0, 1, fx dx, f0, f1, f 인버스 x. 그럼 아까 선생님이 결과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2개 곱하세요. 4 갖다 쓰고 아래 2개 곱하세요. 0이죠. 0을 이렇게 빼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오려 붙이기 하면 되는데 그게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1번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까 그랬죠? 2분의 1 x제곱은 x라고 놓고 옆으로 이항을 해서 hx라는 함수 하나를 불러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로 놓고 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0이고 요 값은 2가 되겠죠. 그건 구해주면 자 넓이 둘러싸인 분의 넓이니까 공식 쓰면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갖다 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3승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럼 값을 계산해주면 12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되니까 1번의 정답은 3분의 4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죠. 지금 정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산은 다 안 하고 공식을 쓰면서 문제 풀기도 했고 연산을 생략하기도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해보면 그 연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공식들보다 더 공식이 더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기본책이라서 얘기를 안 해드렸던 거고 지금 공식 외우시고 그 뒤에 나오는 공식을 더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정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공식도 잘 외워놓으시고 그렇게 합시다.